예, 2교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탐구심, 자존, 소신. 탐구심, 자존, 소신을 기르는 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일상에서 가져보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탁 풀어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됐던 거나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고쳐서 알게 될 때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보통 이제 막 이것저것 호기심도 많죠.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살이에 지치고 하면서 마음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쉬려고 하고 마음을 내려고 안 하죠. 이게 늙는 거죠. 호기심으로 눈빛이 반짝이면서 사실을 탐구하는 그런 마음. 이제 보통 천진한 아이들이 그렇고요. 어른들 중에도 계속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동안이에요. 안 늙는 법. 계속 호기심, 탐구심을 가지면 된다. 자, 나란 존재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빌딩 하나하고 바꿀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아니면 한 나라하고 바꿀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이 세상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될까요? 그건 정답이 있을까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주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대접, 들은 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내면에 대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가치를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꿋꿋하게 잘 사는데요.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걸 이제 자존감이 낮다 그러는데 그러면 오히려 풍족하고 괜찮은 환경에서도 잘 못 살고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환경보다도 오히려 이런 자존감이 얼마만큼 잘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념. 내가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더라도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다.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지조를 지킨다 이런 거죠. 지조절개. 이게 이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신념대로 실천하느라고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신념을 혹시 갖고 있으신 게 있나요?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한 목숨 초계같이 버리리. 이런 신념. 물론 이제 실제로 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삶을 사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탐구심. 이 마음이가 갖고 있는 게 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눈이 커 보이죠? 예.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꼼꼼하게 봐야지 하는 거죠. 탐구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다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이 미심적인 것을 풀어가는 이런 탐구심. 이런 탐구심이 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죠. 이런 위대한 과학적 발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류는 큰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머리가 식히는 것이 되려나 더 열받는 것이 되려나 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어떤 언어를 연구하는 이 인류학자가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 이제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언어를 연구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그 단어를 채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달을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언주원이 알루알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 알루알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가 나무를 딱 가리켰더니 또 알루알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루알루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 거죠. 예. 두 번째 퀴즈. 자, 이게 이제 어떤 규칙대로 나열된 문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고 이제 막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영어 문자들이거든요. O, T, T, F, F, S, S, E, N. 그리고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뭘까? 모음, 자음, 막 이래가면서 이제 연구를 막 하죠. 그러다 이제 힌트를 딱 줍니다. 힌트를 이제 숫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 숫자라는 힌트는 너무 직접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인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T가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이 두 문제 잘 푸셨나요? 재밌었나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런 퀴즈를 내면은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이걸 풀려고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다 가르쳐주세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는 애를 옆구리 쑤시면서 가르쳐달라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참 각양각색이에요. 자, 탐구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이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마구 일으켜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으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의심을, 이것을 잘 쓰게 되면, 집중해서 어떤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이게 아주 어떤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궁금한 것을 알려고 하고 알았을 때 후련한 느낌이 드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영역,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이 탐구심은 아주 쓸모가 큽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꿰뚫어보기를 할 때 난 아직 모른다, 제대로 알고 싶다 하면서 집중해보라고 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하고 집중해서 몰두하는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답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대충 그까이 거 하고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 아예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보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냉신이라고 그러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다툼이나 갈등에 휘말려들 수 있고 남한테 이용당하기도 쉽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일부 극우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했던 세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믿어버려가지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믿어버려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뭔가 촛불혁명으로 뭔가 이렇게 적폐가 청산되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정화되려고 하는 이런 지점에 와서도 그냥 아직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적폐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자칫 이렇게 대충 알아가지고 잘못된 생각에 휘말려서 이제 이용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그 얼마나 측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이제 제대로 알려고 하는 탐구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자, 자신의 일상을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일상에서 이게 호기심을 갖고 살고 있는지. 만약에 호기심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늙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사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늙은 것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그런 삶이다 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시면요, 그러면 오기를 가지고라도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하고 젊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거나 아예 모르고 있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러한가?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는 것들을 이렇게 맞춰가고 점검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앞뒤가 맞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그런 원리를, 그런 법칙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릇된 주장에 휩쓸리거나 오해에 빠져서 곤란을 겪는 일 같은 것들을 점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건 탐구심이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자존. 이게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 존중.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정신건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으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헤쳐나가고 정신건강을 잘 유지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조그마한 변화에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살펴볼게요. 어릴 때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또는 냉대 속에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은 자꾸 대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이 소중하다 하고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게 됩니다. 즉 자존감이 영 낮아져 버리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들었던 말, 그리고 그 받았던 대접, 처지, 그 대우, 그것에 길들여지면서 차츰 익숙해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존중받은 느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런 아주 주의 깊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큰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존중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존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자신이 경험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어울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서로를 인정할 때, 존중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존중감이 없으니까, 존중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경쟁 관계거나 뭐 서로 약탈하고 막 다투고 하는 그런 관계처럼 원수 대하듯이 모두가 다 적이야 하는 식으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주 그릇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정말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존을 높이려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정도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 그러니까 자신을 무엇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귀한 존재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정도로 소중하다. 이거를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경쟁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내가 소중하니까 내 거, 뭐 나의 형제, 부모,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되어 있는,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 소중하다. 내가 소중하니까 또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모든 일, 모든 관계에 정성을 쏟게 되면 또 자존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끔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팽배했었는데, 막 그래서 어떤 아이를 막 어른이 막 때리고 막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 뭔데? 내가 내 자식 하는데 함부로 참견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하고 관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예의도 갖추고 잘 하면서 가까운 가족, 친한 사람 한테 막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별 볼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은 별 볼 없이 대하고 먼 사람한테 오히려 막 예의를 갖추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정말 내가 소중하고 나와 관계된 것이 다 소중하니까 내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것을 함부로 하는 건 내 손해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미쳐가지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병이라고 알고요, 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자존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마음 건강을 잃고 온갖 병을 얻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상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물고 건강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존을 높이는 거.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여기서 이제 하늘 위라고 하는 건 형이 상학적인 거, 하늘 아래라는 건 형이 하학적인 거. 그래서 뭐 정신과 물질, 뭐 이렇게 이제 뭐 온 세상을 다 통틀어서 내가 나 홀로, 이 홀로라는 건 절대적으로라는 겁니다. 존귀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개구리한테 개구리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요. 이 뭐 동식물 각자에게는 각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소신을 품는 거. 예,
칼을 맞으면서도 당당해요. 거짓된 삶은 진실한 죽음보다 못하다. 진실한 죽음이기에 당당할 수 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데 꼭 필요한 마음이 이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뚜렷이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목숨과 바꿀 수도 있는 소신이 자라게 되죠. 가치관을 뚜렷하게 하는 것. 이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인정받으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고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이런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인기를 잃으면은 좌절하고 막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인정받고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욕구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자존감을 넘어서 더 크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다 보면 이제 그게 관계 중독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기다움, 나다움,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무시하고 이제 인정받으려고 관심을 얻으려고 어떤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자신을 맞춰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아예 잃어버리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소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자기 본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정과 관심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허무해요. 허전합니다. 본심을 잃어서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개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가 되시죠? 예. 이론적으로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나름 개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이것을 자아실현, 자기실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자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람차고 행복할 수가 없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은 자아를 실현할 때, 이럴 때 얻어진다.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뤄내는 것.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이런 소신이 있어야 나 어려움을 뚫고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죠. 그냥 인정받고자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크다 보면 이 말하는 사람 따라가고 저 말하는 사람 따라하고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죠.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이게 그 소신처럼 보이지만 행동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제 유머 비슷한 건데 이제 유부남들을 100명을 딱 모아놓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을 두 개 그려놓고서 나는 내 마누라가 하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내 마누라가 하는 말보다 내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사람은 있죠. 무조건 마누라 말을 듣는 사람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했더니 99명이 다 일로 갔대요. 이 모인 사람들이 다 공처가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왜 여기 계시냐고. 그렇게 그런데 왜 이 공처가 캠프에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유머입니다. 유머. 재밌으시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한테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거죠. 남들이 다 겁먹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을 해내고 합니다. 가치관을 뚜렷이하고 실천하는 데서 이런 소신과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못 산다. 이런 데서 이제 소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무턱대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것은 바른 소신이 아니죠. 이 고집과 소신을 얘기할 때 합리성,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올바른 소신일수록 더 많은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담아내야 된다.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신을 가지려면 자기 생각을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소신을 품으려면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키워두는 것이 좋겠죠. 목에 칼이더라도 버릴 수 없는 생각이 뭐냐. 진정 강한 소신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자기 생각을 보편적인 진리에 비추어서 이제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 이런 걸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게 치우치거나 모순되지 않는 입장일수록 이것이 양심에 맞고 보편 진리에 맞죠. 그럴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이 치우치거나 모순된 생각을 붙드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집은 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고 소신은 관념을 바르게 해서 실현해내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대충 믿어버리거나 그대로 알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릇된 정보, 부족한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게 고정화되기 쉬워요. 고정관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것을 하려고 하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알았을 때 후련한 거, 이런 것들은 참 자연스러운 거다. 탐구심,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게 되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신을 갖지 못하고 눈치껏 사는 사람은 결국 이것저것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 뭘 이뤄내더라도 허무감만 남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이런 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관을 뚜렷이 하고 이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가운데 이제 소신을 갖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르기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실한 내 일상으로 다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